동명사는 동사 출신 명사예요. 투부정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to 더하기 동사 원형 할 때 이 앞으로는 to가 얼굴에 가면을 씌워주면서 저는 이제 명사거든요. 이렇게. 또는 형용사정법 저는 이게 형용사적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이 동사 뒤쪽으로는 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 구조, 목적어가 있다던가 목보가 있다던가 아니면 수식어가 있다던가 이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가 동사 행세를 합니다. 알겠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야.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이제 다 얘는 명사예요. 명사 쓰는 곳에 데려다 써주세요. 그러지만 이 뒤로는 목적어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수식어도 나오고 이렇게 뒤로는 또 자기만의 동사적 관계를 만들어 갈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수동태도 생기고 시제도 생기는 거야. 다음 동명사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ing 붙임되죠. 문장에서 명사로 쓰인다. 기초적인 거지만 표시하면서 갑시다.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동명사가 주어로 쓸 때 단수로 취급한다. 이거는 늘 등장할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지만 표시 좀 해주세요. 넷줄도 좋고 형광펜도 좋고. 자, running is my favorite activity. running을 좀 길게 해볼게요. 여러분 안 따라 적어도 돼요. running along the Han River. 한강을 따라 달리기라는 선생님이 동명사로 좀 길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역할 to run along the Han River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주어로 나온 투부정사의 명사적 주어 역할과 동명사가 주어로 나온 경우는 이 두 개가 어떤 의미의 차이도 기능적 차이도 전혀 없어요. 똑같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문장 속에서 읽을 때는 to run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is 이게 더 자연스러워. 읽을 때 내가 마음이. 근데 running으로 또는 ing로 나오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 그건 왜 그러냐면 실제 영어 사용하는 영어 모국어자들이 투부정사로 주어하는 걸 습관적으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들의 이 텍스트를 가져다가 읽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동안 만나온 주어가 투부정사 주어가 더 많았던 거야 내 머릿속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질 뿐이야. 자 오늘로 이거는 기억하세요. 주어로 나온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전혀 다름이 없다. 우리 똑같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는 투부정사와도 동명사와도 어떤 차이도 없다. 알겠지? 이거는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요. 다음 my hobby is 이게 무슨 동사야 시아야? 좋아요. 비동사. 여러분도 적으시고 개념 머리에 확실하게 넣어놔야 돼. 비동사. 이건 우리 호연이가 담당이야.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오지? 맞아요. 조금 더 앞으로는 여러분 모두 주격 보원지, 목적격 보원지를 구체화해서 대답을 해주시길 바래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있잖아. I am a boy 이렇게 할 때 나는인 줄 알지? 아니야. 주어까지가 나는이에요. 내가라던가. 알았지? 그녀가까지 이 주격 조사까지가 주어 거야. 여기가 동사입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수행을 하거나 영작을 할 때 그녀는 할 때 she is 해놓고 보지 말라고. 그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she is like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여기까지가 그녀는이니까 우선 쓰고 보는 거야. 좋아한다를 뒤로. 근데 안 돼. 그녀는 행복합니다인지 그녀는 좋아합니다인지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지? 요거는
대한민국의 중학생이면 10명에 9명은 하는 실수라서 정말 안 하는 걸 보기가 힘든 실수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비동사를 아무 때나 그냥 우선 넣고 보는 거 안 하는 걸로. 비동사도 동사의 일종이고 공부한다를 쓰고 싶은 건지 그러하다를 쓰고 싶은 건지 동사는 하나만 써야 돼요. 알겠죠? 아니 그런데 선생님 동사고 이것도 동사 아니에요? 이거는 동명사라서요. 이제 명사입니다. 이거. 알겠지? 다음 거 다 같이 읽어보자. I enjoy chatting with my friends. 동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로 나왔어요. 목적어. 여기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 요거는 별표를 따로 이렇게 해주고 이건 동명사가 아니에요. 이럴 때 나온 거는 동명사가 아니에요. 현재분사예요. 여기다가 동명사 아님 이라고 적어주세요. 구별자라고 차이 느껴보라고 예문 하나 여기다 놓은 거예요. 목보 자리에 온 동명사는 목보 자리 ing는 동명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참 요거 표시하면 되겠다 얘들아. 지각동사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왔다. 여기도 목적어도 채우자 어차피. 그래서 지각동사 뒤에 목보 자리 ing는 동명사가 아니다. 다음 건 동명사의 의미상주어. 자,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했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켰지만 뒤로는 자기 동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맞지? 그래서 앞으로 주어를 가질 수가 없죠. 앞으로는 자기의 공식적인 겉모습은 명사로 바뀐 거야, 역할이. 그러니까 주어를 가질 수는 없어. 그래서 의미상 주어로 숨겨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공식적으로 겉모습은 명사일 때 무엇을 앞에다가 붙여주면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면 소유격을 넣어주면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소유격은 형용사거든. 그러니까 명사 앞에 형용사 하나 넣었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 사람을 넣을 수가 있는 거지. his, her, their, my 이렇게 하면 주어를 떡하니 의미적으로 세워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겉모습으로는 형용사 더하기 명사이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고. 알겠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신경 써서 체크해야 될 경우는 동명사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 또는 목적격이에요. 소유격이 원칙이고 목적격은 허용되는 형태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줬지만 동명사라는 명사 앞에 소유격 형용사를 두면 딱 좋거든. 형용사 더하기 명사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 일도 없고 그 안에 사람도 표시할 수 있고. 맞지? 게다가 의미가 봐봐. 나의 것이잖아. 나의, 내가 하는 창문을 여는 행위 이렇게 소유까지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아주 완성되고 좋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법을. 그런데 지금도 잘 들어봐. 필기 안 해요. 주어 동사 다음에 주로 여기가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이쪽 방향으로 해나가다 보면은 목적격이 입에서 습관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자꾸 사람들이. 영어 쓰는 사람들은. 물론 틀린 거죠. 목적격은. 동명사가 목적어고 이건 의미상 주어니까 이걸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동사의 뒤는 하도 태어나서부터 엄마한테 배우면서 따라하면서 평생 쓴 언어에서 동사 뒤는 목적어 자리인 게 99.9%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목적격이 툭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써버리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허용되기 시작한 거야. 소유격이 원칙이고 목적격은 허용. 그래서 사용 가능해요. 이해하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현대 영어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게 두 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만약 여기가 미가 아니라 토미야. 토미 이름이야. 그러면 토미's 오프닝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된다 했잖아. 얘들아, 토미가 목적어 자리에 간 모양이 어떻게 돼? I like 톰이지. 그러니까 명사는 그냥 이렇게 써놓는 거. 이게 목적격이거든 사실 명사는. 맞지? 켈리가 목적격 자리에 간다고 주격 자리에 간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게 다 주격이자 목적격이지. 그런데 소유격은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켈리라는 사람이 동명사 의미상주어로 온다. 원칙적으로 소유격 괜찮고요. 이게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냥 켈리 괜찮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명사는 주격인 I와 목적격인 미가 급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을 조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문장 좀 요거 읽어봅시다. I'm afraid of her living alone.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그냥 의미상조 없이 그냥 동명사가 전치사 뒤에 왔어. 그러면 호연아, 누가 혼자 살게 되는 거지? 이 문장 속에서의 그림은? 그렇지. 내가 무섭기도 하고 사는 것도 내가 혼자 사는 거야. 자, 근데 사는 게 아니라 참 떠나는 거지. living. 내가 아까 좀 전에 얘들아 live와 live 구별해야 되라고 말해줘야지 하면서 시작했거든 말을. 근데 머릿속에서 섞여버렸네. 혼자 떠나가는 거. 근데 떠나기는 그녀가 떠날 거고 그게 걱정되는 건 나야 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알겠지? 그럼 여기가 또 근데 her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도 her 목적격도 her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죠. 두 개를 표시를 안 했지. 여긴 두 개인데. 알겠지? 읽어보자. I was angry at his breaking a promise. 한 번 더. 이쪽으로. I was angry at him breaking a promise. 자, 여러분 있잖아. 이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들어봐요. 여러분의 지식의 급을 올려야지. 고급지게 만들어야지. 학교 선생님들 마저 최근에도 있었던 일이야.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마저 학생들이 이런 문장을 가져가서 선생님 여기서 목적어는 누구입니까? 이러면 이거야. 뒤에까지 찬찬히 안 보고 아니에요. 이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온 거고 이거는 동명사 앞에 임시로 의미상주어 살짝 표시하러 온 거예요. 절대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매년 있어 매년. 애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저런 문장에 대해서 여기서 목적어가 뭡니까? 만약에 이제 이 문장이야. 그럼 주어 동사잖아. 그 목적어가 어느 거예요? 얘도 목적격이고 이건 뭐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목적어야. 이건 분사고. 이렇게 설명하는 답답한 일이 매년 벌어져요. 애들이 가져와서 나한테 선생님 이게 진짜 이게 목적어가 맞아요? 이게 분사예요? 이러면서 뭔가 찜찜하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일이 솔직히 매년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my opening이라든가 me opening 이렇게 같이 있다. 그럼 그때의 실체 이 말덩어리의 본체는 이거예요. 동명사예요. 동명사. 알겠지? 이건 동명사를 이렇게 살짝 구체화시켜주는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명사의 의미상주어서. 그래서 동명사랑 이렇게 관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동사랑 동명사랑. 자, 그 다음 동명사의 부정형은 정말 쉬워요. 왜냐면 투부정사는 빈칸이 있어. 블랭크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넣을까? 아니 여긴가? 이러면서 헷갈릴 건덕지라도 있는데 동명사는 없어요. having이니까 어쩔 수 없죠. 앞에다 놔야죠. never 넣어도 상관없고요.
조금 더 깊게 가보자. 동명사, 잃어버릴 뻔했네, 페이지. 자, 이것보다 먼저 여기부터 할게. 하나 더 넘어가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투부정사, 수요일에 투부정사의 시제와 태 공부하고 그것에 관한 문제를 오늘 채점까지 했잖아요. 그거랑 원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 먼저 얘기하러 온 거야. 투부정사를 안에다 have pp를 넣으면 완료 부정사라고 부르고, 동명사도 having pp라고 하면 완료 동명사라고 하고, 본 시제보다 하나 더 과거가 펼쳐지는 똑같은 원리. 야, 헷갈린다. 이해 안 된다. 선생님한테 표시 좀 해줘봐. 다시 봐봐. denies cheating 하면 지금 cheating도 하고 부인도 한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having cheated라고 완료 동명사를 쓰면 denies는 부인하는 건 지금 아니에요 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과거에 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동명사야. 동명사가 아유 제가요 cheated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신호를 드립니다. having cheated니까 저기 현재 보시고 내 안에 있는 동작은 과거 시제임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 시아가 대답 좀 해볼까? 만약에 이게 denied였어. 그럼 이거를 더 이상 고칠 수는 없거든? 그럼 이것의 시제는 뭐라고 불러야 돼? 그렇지.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여기가 현재면 having cheated는 과거가 되는 거고, 여기가 과거면 having cheated는 대과거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 동명사도 수동의 의미를 필요하면 넣어야 해요. 나는 싫어해. 근데 부르는 걸 싫어하는 게 불리우는 걸 싫어해. 하면 being pp 해야 돼요. 이거 표시해주고 수동 동명사 being pp.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활용을 해볼게요. 나는 아빠야. 그리고 사실 그런 아우 끔찍한 닉네임으로 불리는 건 내 아들이야, 아들. 그럼 여기다 뭘 넣으면 그게 표현이 될까? 누구 알고 있는 사람 먼저 대답해봐요. 우리 아들을 고릴라라고 누가 놀려. 아우 나는 우리 아들이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게 너무 싫어 라고 표현하고 싶어. 호연이 해봐. 그렇지. 근데 원칙으로 가자. 그렇지. 얘들아 his도 되고 him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미상주어를 넣으면 내 아들이 불리는 게 나는 싫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야. 알겠지? 네, 의미상주어까지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좀 더 응용해갖고 넣어버렸고요. 그 다음 와 이거는 동명사의 관용어구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에 선생님하고 이걸 좀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외워오셔야 돼. 동명사 관용어구는 너무 소중해서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오늘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에 연장하면서 오히려 이해시키는 게 효율적이라서 왔다 간 거고, 여러분의 숙제는 여기까지가 될 거고요. 이따 적어 놓을 건데 171 맞지 이시아야? 171까지 숙제해오면 되고요. 진도 하나만 얼른 나갑시다. 이건 쉬워요. 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즉, 이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는 오지 못하는 거야.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요 뒤에는 동명사는 안 받아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암기. 미안해. 암기. 네. 언제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에 요거를 시험을 볼 건데요. 선생님이 decide 하면 to, 그 다음에 how many suggested ing, 허연이 dislike ing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한 번 틀린당 요거 전체 한 번 쓰기라는 귀찮은 법칙. 알겠지? 시험은 좀 간단하지 않냐? 할만하지 않아? 선생님은 가능하면 암기해야 될 거는 단톡방에 사진을 남겨놓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순간 맞다 그거 외웠어야 되지 하고 책이 없어서 외울 수가 없네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이거를 올려놓을 테니까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외우세요. 다음에 알겠지? 그 다음 밑에 설명 마무리 해야지. 자, 여기는 뭐냐? 차이가 없는 애들. 이거는 양다리 동사들이라고 선생님이 여러분 기억에 좀 남기려고 별명을 붙였고요. 좋아하다가 사랑하게 됐어. A라는 A를 좋아하다가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어.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사귀었더니 싫어졌어. 그래서 더 좋아하는 B를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는 양다리 등 7단계. 그래서 얘네 뒤에는 동명사가 와도 초부정사가 와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냥 기억해 주시고 요거요. 동명사는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까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후회한다 해석하는 거고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고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을 안 잊고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 해야 하는데 까먹어버렸다. 이런 거죠. 문 잠그고 나왔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그러면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죠. 문을 잠갔는데 걔가 자기가 잠그고 나온 걸 까먹고 집에 또 갔네? 그러면 he forgot locking the door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넣고요. 아까 선생님이 사진을 남겨준 요것만 좀 열심히 시간 투자해서 외워갖고 오세요. 다른 데서 유용하게 쓰일 거니까. 수고 많이 했어요.